734번 C단계. 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 이 값을 구하라. 자, 밑에 이제 보면 요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A에, 그러니까 그냥 A가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근데 옆에 이거를 좀 계산해야 되니까 A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 세제곱이 있으니까 A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 4제곱이 있으니까 또 한번 이렇게 구해 보는 거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 여기 지수가 1일 때, 즉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짝수일 때는 플러스 1로 해석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제곱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 1이고, 자,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이 뭐냐면 요건데,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자, 봐봐. 여기 홀수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뒤쪽에 플러스, 이게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2 이런 식으로. 자, 뒤에는 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 뒤쪽에 요거는 어때? 플러스 1로 해석되니까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뒤쪽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2026이니까 요거 짝수 제곱이잖아요. 그치?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 그래서 맨 뒤에는 2026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 그걸 좀 생각해보자.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고 여기 짝수에서 끝났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앞에가 마이너스 2025였다는 뜻이고 맨 뒤에가 어떻게 된다? 플러스 2026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때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계산할 거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1 계산하면 1 다 1이란 말이지. 이렇게 먼저 그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는 거를 결합법칙이라고 하는 거야. 자, 덧셈에 지금 결합법칙을 이용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자, 1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 번 나온단 말이야. 자, 2026번까지의 그 자연수 중에서 홀수 짝수가 몇 쌍 있냐? 그럼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2026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자, 1013. 그러니까 1013쌍에 그 1이 나온다는 거지. 이 동그란 1이 나와. 그래서 요거는 1013 계산하면은 1013이 나온다. 이렇게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랬죠? 덧셈의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계산을 한다. 그리고 자,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은 1이고 홀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다. 자, 요런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735번. 자, 그림과 같이 A를 이제 상자 A에 넣었을 때 A의 역수 곱하기 2.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2 곱하기 A의 역수 거기다가 마이너스 3 하면은 자, 이제 A 상자에서 이제 나오는 어떤 수가 되고, 근데 마찬가지로 B에다가도 A를 똑같이 집어넣으면은 5에서 그 넣은 거의 절대값을 뺀 값이 나온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냐? 여기 문제에서 봤을 때 상자 2 있잖아, 그치? 상자 A에다가 2를 집어넣었어. 2를 넣었단 말이야, 이렇게. 됐죠? 2를 넣었으면은, 자, 이게 뭐가 되냐면, 일단 2를 대입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앞에 있는 게 1이 되면서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나오는 수가 마이너스 2니까 요거를 상자 B에 넣었다. 그럼 요번에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요거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면은 5에서 빼기, 자, 절대값,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빼준다. 5 빼기 뭐가 되는 거야? 그냥 2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값이 뭐다? 3이라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답만 확인할게. 여기 3번. 됐죠? 자, 736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래 이제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요 사다리꼴 있잖아요. 요거 얘를 갖다가 접어서 이렇게 접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둘은 합동이 된다는 거야. 합동. 요 둘은 합동이 된다. 요 둘은. 알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요 길이 A2하고 얘가 길이가 똑같고 요게 10이라는 거야. 말하자면 요게 10이라는 것이고 얘가 이제 X라는 거죠. 이해됐죠? 물론 각도도 똑같습니다. 자, 요 각도가 서로 같고 요게 90도면 이게 90도로 같고
그다음에 다 이제 합동이라는 거기 때문에 대응하고 있는 변과 이제 각이 서로 똑같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때 한번 볼게.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자, 2비의 길이가 4다. 근데 한 변의 길이가 자 10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얼마다? 6이라고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쪽이 이제 6이라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x가 돼버리니까 여기 밑에는 뭐가 돼? 자, 10-x라고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일단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10-x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표현해보자.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사실상 뭐의 넓이랑 같은 거야? 이거의 넓이랑 똑같은 거야. 됐니? 근데 사다리 꼴이다 보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자, 위아래 변을 더하고 높이에 해당하는 거를 곱한 후에 전체적으로 나누기 2를 하면은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온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래서 이런 그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2하고 약분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이 두 개를 약분하면 어떻게 돼? 얘는 1이 되고 이거는 5가 된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 값은 뭐가 된다? 자, 6-x에다가 6 플러스 x에다가 곱하기 5니까 분배 법칙하면은 6, 5, 30에 플러스 5 곱하기 x, 그러니까 5x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요 1창을 보통 앞에다 쓰니까 자, 5x 플러스 30이다. 이렇게 보면 돼. 5x 플러스 30. 그래서 1번이 나왔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접었을 때는 합동의 성질을 이용한다. 자, 이렇게 갖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37번. 자,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요런 거 좀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5니까 요거 정사각형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4이고 여기 1이다. 그러니까 여긴 다 자연스럽게 5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n장을 그림과 같이 이웃하는 종이에 이제 겹치게끔 붙였다. 이어서 붙였다. n장을. 그럼 직사각형의 둘레. 그럼 이 완성된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됐죠?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둘레를 구해야 되니까 둘레의 길이. 자,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가로 더하기 뭐 세로를 일단 알아야 되고, 가로 세로가 두 개씩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야. 자, 세로는 지금 5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가로만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로가 어떻게 되냐면 n장이니까 일단 5 이렇게 묶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5n이 일단 필요한데, 자, 지금 5씩 붙여나갈 때 5 이렇게 할 때 요게 하나씩 중복이 된단 말이야. 원래 길이를 셀 때는 한 번씩만 세면 되는데 두 번씩 그 계산이 되는 부분이 요 1cm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n장을 붙였는데 한 장을 붙였다는 건 아니니까 자, 두 장을 붙였을 때 붙이는 사각형의 수 됐죠? 그 다음에 겹치는 수 이렇게 좀 보잔 말이야. 됐죠? 두 장 붙였으면 하나, 그럼 세 장 붙였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 봤을 때 하나 둘 셋 하니까 여기 두 곳이 나오잖아. 그치? 맞지? 이해돼요? 네 장 붙였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하나 더 추가가 되니까 네 장일 때는 세 장, 그럼 다섯 장일 때는 하나 둘 셋 넷 여기 다섯 개까지 하면은 어떻게 돼? 눈에 보이게 네 장이 겹칠 거 아니야. 그럼 요게 규칙이야. 그러니까 n장 붙였을 때는 n-1장이 겹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기 5n에다가 겹쳐지는 그 1을 몇 번 빼는 거야? 여기 n-1회를 빼주면 되는 거야. n-1회 이런 식으로 됐나?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5n 1은 곱하나 말하니까 마이너스 가로치고 n-1. 자, 정리하면은 5n에 마이너스 1을 이제 분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곱을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동량끼리 정리하면 4n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됐니? 그러니까 가로가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이 가로 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4n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야. 4n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괄호 안을 먼저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 1 더하기 5가 이제 플러스 6이 되고 전체적으로 2를 곱해갖고 마무리 지으면 4, 2, 8, n 플러스 12가 된다. 그래서 결국 답 이렇게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738번. 자,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이고, 빈칸을 채워 넣을 때, 자, 다항식 A를 구하라. 자,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의 규칙이 있다. 이웃한 두 개의 식을 더해갖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위칸에서 아래칸을 뺀 식을 자, 마지막에 적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A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요 두 개를 더해서 여기를 채운다.
맞죠?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동량끼리 더하면 8x가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두 개를 더해서 니은을 채울 수 있어. 그러면 어때? 동량끼리 더하니까 3x, x니까 4x. 그 다음에 1과 3이니까 플러스 4. 됐죠? 마찬가지로 요것만 알면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자, 디귿을 구하기 위해서 요 두 개를 보겠습니다. 동량끼리 더해야 되니까, 자, 1x, 4x니까 5x가 나오겠고. 맞죠? 상수 3과 4를 더하니까 플러스 7이 된다. 맞죠? 자,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쓰기로 했으니까 동량끼리 8x, 5x 빼니까 3x. 자, 마이너스 1에서 7을 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수에서 빼기 7을 한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8이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이제 n 거듭제곱 이게 자주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n이 홀수일 경우에는 요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요거 마이너스 1로 해석하고, 자, 홀수에다가 1을 더하면 얘가 짝수가 돼, 짝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요 짝수 제곱인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은 뭐로 해석이 되는 거야? 1로 해석이 된다. 맞죠? 그러니까 복잡한 부분을 일단 해결을 하면, 자, 이 주어진 식은 뭐냐면 앞에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중간에 마이너스에다가 여기가 1로 변하고, 네, 가로가 있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1 곱하는 거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얘거를 다시 이제 이쪽으로 좀 정리를 하면, 요 마이너스 요 녀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마이너스 3x, 자, 플러스 1로 해석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가 가로 앞에 있는 것을 연속해서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로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어차피 분배해서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안에 있는 그 항, 두 개씩 항이 있는데 그거에 각각 마이너스 1을 곱해줘서, 자, 주어져 있던 각 항에 요 부호를 바꿔주는 거야.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다면 플러스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렇게 한 게 이 결론이고, 이거를 마지막에 정리하면 동료항끼리 먼저 x항끼리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의 계산이니까 마이너스 1의 x 이렇게 되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1과 마이너스 5의 계산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1을 갖다가 생략해서 쓰면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찾아보면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40번. 자, 이거일 때 이제 시계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복잡한 시계값, 그러니까 복잡하잖아, 그치? 식이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를 해야 돼, 일단 먼저.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이걸 쓰는 거야. 복잡한 다음에 나중에 이쪽으로 간다고. 알았지? 그럼 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가로가 여러 개면 가로부터 푸는 건데, 소가로부터 풀어야 되니까 얘가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y 이렇게 되고, 앞에 있는 이거하고 얘를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중가로가 어떻게 정리되냐면 동량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3x가 되고, 맞지? 마이너스 y랑 플러스 y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그럼 중가로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괄호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쭉 보면 일단 x 마이너스 2y가 있고 바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여기 중괄호 이거랑 만나니까 플러스 3x로 계산이 되고, 동량끼리 정리하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4x가 되면서 여기 이제 흡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전체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보면은 7x-3에다가 대괄호의 값인 자 4x-2y 4x-2y 요걸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요? 7x 쓰고 그 다음에 3, 4, 12 근데 마이너스 12가 되고 x 근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플러스 6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동량끼리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5x가 나오고 플러스 6y가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야. 식을 간단히 한 후에 여기 보니까 x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8이라는 것은 여기 봐봐. x 자리에 괄호를 치고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y 자리에다가 괄호를 치고 2란 말이야. 원래 이렇게 하나, 자, 음수는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구별해 주는 게 좋고, 양수는 괄호를 안 치나 똑같기 때문에 안 친 거예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괄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xy의 값을 각각을 대입해서 정리한 값이 52가 된다. 요것만 우리가 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계단에서 같은 위치에서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긴 사람 3칸 올라가고 진 사람 1칸 내려가려 했다.
자, 이긴 경우에는 3칸 올라가, 플러스 3 올라가고, 자, 진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자, 한 칸 내려간다. 그래서 부호로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가는 거를 표현했고, 부호가 이렇게 이제 있고, 그 절대값을 3, 1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정수로 표현했습니다. 10번 가위바위보를 해갖고, 갑이 이제 더 많이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갑과 을을 비교할 때, 자, 승리, 그 다음에 패배? 뭐, 비슷한 거죠. 뭐, 진 횟수. 아, 똑같아, 그냥. 승패. 이렇게 하면 되잖아, 지. 자, 갑은 A회라고 했으니까, 패한 개수는 10번. 총 게임에서 승리의 게임을 빼는 거예요. 자, 비기는 경우가 없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승패가 정반대로 적용이 되는 거야. 알겠지? 10-A, 여기는 A. 이런 식으로. 둘이 게임을 했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치를 구해보자. 위치를. 자, 그러면 위치 한번 볼게. 이 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나 잘 봐봐. 자, 일단 이긴 거에다가 뭐 곱하면 돼? 3을 곱해주면 되고, 진 횟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 거 바로 앞에다 마이너스 1을 곱했다. 이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을의 위치 변화는, 자, 승리 앞에다가 3을 곱해주고, 맞죠? 그 다음에 패한 그 개수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이렇게 표현하겠다. 맞지? 그럼 이걸 갖다가 잘 분배시켜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갑이 어쨌든 을보다 위에 있어요. 갑이 많이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위치 있잖아. 위치에서 위치를 빼주는 거야.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자, 여기 수직선, 자, Y축에다가 표현을 했다고 쳐봐. 갑이 여기야. 그럼 뭐야? 4A-10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을이 이제 아래에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그럼 이게 30-4A로 표현된단 말이야. 그럼 얼마만큼 요 거리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 걸 뺀다. 이렇게 이제 구한다라고 나중에 이제 배웠고, 우리는 이제 이걸 이미 배운 상태니까 요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위에서 아래 그 좌표, 즉 위치가 좌표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위치 정보에서 위치 정보를 뺀다. 위에서 아래 걸 빼주면 그 사이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게 문자의 이제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식에 뺄셈을 적용하면 돼. 그래서 자, 4a-10 해주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1의 곱을 분배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30에 뒤에는 플러스 4a로 바뀌고 4a, 4a 동량 정리하면 8a가 되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그래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40이 된다. 그래서 8a 마이너스 40, 자 4번으로 우리는 갑과 을의 그 게임 후에 그 위치의 차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742번. 자, 과일 가게에서는 사과 한 개 팔면은 180원의 이익이 있고, 자, 팔고 남은 것을 다음날에 이제 할인을 해서 파는 경우에 하나당 손해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여튼 간에, 어느 날에 N개 중에 팔다가 총 개수의 20%가 남았다. 이런 얘기는 80%를 팔았고 20%가 남았다. 이런 거거든. 첫날 팔았고 이게 다음 날이야. 다음 날에는 손해예요. 그렇지? 그렇다면 0.8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자 N개의 사과를 팔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8N이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0.2N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총이익이기 때문에 자 이거마다 얼마? 180원의 이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다음 날에는 이 숫자마다 뭐가 생긴다? 120원의 손해니까 마이너스 120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어차피 이거의 합이 총이익이야.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를 합쳐갖고 전체적인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총이익이야. 총이익이 마이너스면은 손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0.8과 이걸 먼저 곱해야 되니까 결국 이거는 8 곱하기 18을 먼저 해준 후에 n을 붙이면 되고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이것도 얘랑 얘가 이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자, 2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n 빼주면 된다. 그럼 얘는 8일은 8, 88에 64니까 144n 여기서 빼기 얘는 24n
정리를 하면 요거 120이 되고 n. 그래서 120n1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자, 이제 사다리꼴이 있는데, 자, 사다리꼴에서 윗변을 늘리고 아랫변을 줄였다. 그 넓이를 a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해라. 이런 얘기거든. 그럼 뭐냐면, 자, 윗변이 늘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윗변은 지금 원래 a였단 말이지. 그러면 a에서 20% 늘었다. 그 얘기 뭐냐면 a 곱하기 100분의 100%에서 20%가 늘었으니까 플러스 20이다. 이렇게 100분의 120으로 볼 수 있고, 이거를 소수로 표현하면은 00 지운 다음에 1.2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1.2 원래 0이잖아, 그치? 이게 20% 늘었다는 거예요. 알겠지? 1.1을 곱한 게 되는 것이고, 그럼 아랫변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랫변이라는 건 뭐냐면, 자, 10% 줄였대. 그러면 아랫변이 원래 이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2a 플러스 1에다가, 자, 곱하기, 자, 100 중에 100이 있었는데 10을 줄였기 때문에 100분의 90이 되고, 약분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 0.9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1에다가 1점 원래 0이었는데 0, 0이었어. 근데 빼기 10%니까 0.10. 요게 이제 10%란 말이야. 뺐기 때문에 당연히 0.9가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자, 이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야? 넓이로 표현해라 이거니까, 자, 사다리꼴의 넓이는, 자, 어떻게 하면 돼? 위아래를 더해. 일단 1.2a 더하기 0.9를 곱한 2a 플러스 1에다가 높이를 곱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자, 2와 10이만 나가고 요게 5로 이렇게 약분되면서 분모는 사라졌고, 가로가 있으니까 가로 안부터 좀 계산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면 1.2a에다가 요거 정리하면 플러스 1.8a가 되고, 정리하면은 플러스 0.9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분수로 바꿀게요. 이렇게 곱하기 5. 가로부터 계산해주면은 1.2와 1.8이 만나면 요건 3이 되니까 3a로 쓸 수가 있고, 그럼 얘를 마지막으로 이제 5와 이게 분배를 해갖고 만나게해주면 15a와 플러스 10분의 9랑 5가 곱해주면 분모가 2로 바뀌면서 분자가 9. 자, 기하분수로 됐으니까 이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주어져 있던 변이 몇 퍼센트를 표현해서 늘리고 줄였을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자, 44번. 자, 동그라미 계산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 자, 네모 계산은 이렇게 정리했다. 그럼 하나씩 이제 보면 되는데, 자, 요건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랑 요 답지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할게. 자, 일단 얘부터,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할게.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앞에 있는 두 식이 이렇게 있을 때 앞에 거에다가는 마이너스 3배를 해준 다음에, 앞에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그대로 더한다. 자, 뒤에 거는 현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더한다. 이런 얘기예요. 얘를 먼저 계산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마이너스 3과 2 만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y와 마이너스 y. 그러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4y. 이해됐죠? 앞에 게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뒤에 있는 이거를 보기 위해서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그대로 놓고 요걸 이렇게 정돈을 할 거야. 그러면 네모 연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가줘야지. 맞지? 일단 앞에 걸 2배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를 2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그냥 빼주는 거야. 뒤에 있는 걸 그냥 빼준다고. 맞지?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하면, 236x 플러스 248y 마이너스 분배하니까 플러스 x 마이너스 5y. 자, 정리하면은 얘는 7로 되고 x가 정리가 되고, 요거 정리하면은 3y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괄호 안쪽이 7x 플러스 3y가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 이런 상태로 넘어와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걸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가로 앞에 있을 때 부호를, 괄호 안쪽에 부호를 각각 바꾸는 거야. 7x 마이너스 3y 이렇게 쉽단 말이야. 동량끼리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8x, 동량끼리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7y 이렇게 정리된다는 거죠. 맞지? 그럼 x 앞에 있는 전부, 그러니까 x의 개수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y 앞에 있는 전부, 그러니까 y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7.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니까 당연히 자 음수끼리 더했으니까 절대값 커지고 9는 음수다. 마이너스 8과 7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요거는 규칙에 맞게 잘 계산하고 계산 실수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수, 그러니까 식을 계산할 때 분배 법칙을 잘 해야 되고, 음수를 곱할 때 그 부호가 어떻게 변하고, 그 다음에 동량끼리 어떻게 정리하는지, 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45가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식이 3개가 있는데 한번 봐봐. 하나하나 좀 계산하는 건데, 자 A에서 더했더니 이게 되었다. 자 A에서 얘를 더했더니 이걸 더했더니 누가 되었다? 얘가 되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그 내용은 뭐냐면, 자, A라는 것은 4x 플러스 2라는 거에서 이거 더한 거 있죠. 요거를 빼주면 되는 거야. 그대로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5를 빼주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4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이렇게 해놓고 동량 정리하면 4x와 마이너스 2니까 2x, 자 2와 10이니까 플러스 12 이렇게. 그래서 A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죠? 하나씩 하면 돼. 그래갖고 A, B, C를 하나씩 구한 다음에 그거를 또 더해라. 그러니까 계산을 4개를 해야 되니까 좀 귀찮은 문제다. 이런 거죠. 자, B에서 이걸 뺐더니 A가 되었다. 그 소리는 뭐냐면 B라는 것은 A에다가 저 뺀 거 있죠? 뺀 식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B가 된다는 말이야. 3에다가 5-x 이렇게. 자, A를 모르면 이제 B도 모르는 거지. A는 구해놨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2x 플러스 12하고 분배를 하면 3, 5, 15에다가 마이너스 3x.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27이다. 이거는 알아야 되겠죠, 그치? 이거 이제 설명하다 보면 또 내용 길어지니까. 동량 정리 모르면은 복습해야 됩니다. 응?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동량 정리라는 용어, 뭐 인터넷 검색을 해도 좋고, 하여튼 복습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돼. 맞지? 그래서 이렇게 B의 값 역시 이렇게 올바르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럼 요거 결과만 딱 써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 자, C에서 이걸 뺐더니 B가 되었다. 이런 얘기니까. 자, 보면 C라는 것은 빼서 B가 됐으니까 B 더하기 방금 전에 했던 이건데, 이거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2, 2, 4 2, 3, 6으로 변하고 X 그대로 따라오고 이런 얘기고, 얘가 곱해주면 일단 플러스가 되고, 자, 2, 3, 6이 되고 3, 3, 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요 계산 틀리지 말고, 그 다음에 B라는 거를 이제 정리하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7이 B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해주면, 동력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7X에다가 플러스 9, 4, 36 3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X 플러스 36 이게 C가 되었다. 그러니까 ABC가 다 나왔단 말이지. 그럼 더하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은 동량끼리 먼저 정리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동량끼리 정리하면은 자 2에다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에다가 이게 만나면은 마이너스 6x 이렇게 하면 되고, 상수항끼리 해야 되니까 상수항은 다 플러스니까 이 두 개를 계산하면 39가 돼요. 39에다가 36까지 해주면 75가 되겠습니다. 75. 그래서 정리를 했을 때 이게 되는지만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동량 정리가 여기서도 핵심. 그 다음에 그 분배 법칙 하는 게 또 핵심. 그러니까 분배 법칙하고 동량 정리, 그 다음에 정수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정수의 곱셈 나눗셈,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수와 유리수의 사칙 연산하고, 근데 그거를 좀 응용한 분배 법칙 됐죠? 그 다음에 뭐 거꾸로 계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얘네들을 자유자재로 해서 여러 번 그런 계산을 시킨다 하더라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빨리빨리 해낼 수 있도록 기본 연습을 해라, 이런 의미의 문제였습니다. 자, A 음식점에서는 X1인 음식을 먹으면 음식값의 10%를 봉사료로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값, 추가된 이 값에서 다시 할인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A1을 비교해 볼게. 잘 봐. 각각을 표현하라. 그러면 A, B, A를 다 각각 두 개 표현하라,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X1인데 먼저 어떻게 한다고? 추가. 그러니까 10% 추가니까 1에다가 플러스 0.1, 1.1 이게 10% 추가야. 그 다음에
이 금액에다가 다시 할인해 준다. 그럼 뭐야? 10% 할인이니까 1에서 0.1을 빼주는 거야. 10%라는 거는 0. 여기서부터 10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얘는 0.1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알았지? 0.1을 뺀 9를 곱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비음식점에서는 음식값을 일단 할인, 먼저 할인해. 일단 그럼 x에다가 먼저 할인이니까 0.9를 곱한 후에, 자, 이 값에 할인해 준 후에 이 값에 요거 봉사로 추가. 그럼 결국 여기다가 봉사로 추가하니까 하나에다가 0.1%, 그러니까 0.1, 그러니까 10%로 숫자로 표현하면은 100분의 1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0.1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0.1을 1에다가 추가한 1.1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맞지? 그럼 각각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교하시오. 그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보세요. 같다 이렇게 되고 둘은 이렇게 된다. 그럼 정리를 하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느냐. 1.1이라는 거는 10분의 11로 볼 수 있고 0.9라는 건 10분의 9.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만 바꾼 거니까 어때?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분모끼리 곱하면은 100이 되고 분자끼리 곱하면 99니까 100분의 99 x1.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보통 소수로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중학교가 되면 분수로 바꾸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을 분수로 바꾼다. 근데 단 초등학교 때까지는 소수로 많이 활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중학교가 되면 분수를 좀 더 자주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AB의 절대값이 이제 3이고, 자, 이렇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절대값 A가 3이라는 얘기는, A라는 게, 자,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얘기고, 똑같은 B니까, 3이라고 하면 해석을 같이 해주면 돼. B는 3 또는 마이너스 3. 두 가지 가능성을 갖는데, B가 더 크다고 했기 때문에, B가 양수로 갖고 A가 이렇게 된다. 자, 요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됐죠? 그럼 A, B가 이게 특정하게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시계값을 구하라.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3을 A에 대입하고 B는 3을 대입해서 제곱하면 되고, 마이너스에 B의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고 A 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제곱하면 된다. 그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요거 9에다가 9, 3, 27. 그럼 마이너스 27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그대로 있고, 자, 아래쪽엔 3이고 위쪽에 이거 거듭제곱 계산하면 9. 그럼 정리하면 얘가 3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27에서 마이너스 3을 이제 빼주니까 결국 두 개를 더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30이 되었다. 그냥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748. 한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육면체를 단면이라는 거는 자른 면이래요. 자른 면. 됐죠?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생기는 요 면 있잖아요. 면을 단면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n번 잘랐다. 그러면 n번 잘랐다는 것은 한 번 자르면 단면 몇 개? 한 개. 두 번 자르면 단면 몇 개? 두 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죠? 아, 그러니까 자른 것만큼 단면이 생기는구나. n번 잘랐으니까 단면이 몇 개가 생기냐면 n개가 생길 것 같지만 잘 봐. 잘랐을 때 양쪽으로 단면이 생겨요. 그치? 맞지? 이 안쪽에서 하나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단면이 복사되어 갖고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이렇게 되니까 단면이 두 개씩 생겨. 그러니까 두 개씩 n번 생기는 거니까 단면이 n개가 아니라 몇 n개? 2n개가 생긴다. 됐죠? 요걸 알아내야 돼. 자, 그러면 건널비의 합을 구해보자.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 윗면을 전체 합치면 어떻게 돼? 요게 되는 거죠, 이게. 맞지? 왜? 잘랐다 하더라도 이걸 따로따로 계산하나 한 번에 계산하나 똑같으니까. 됐죠? 앞에서 보는 것도 이렇게 잘라서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한 거나 한 번에 계산한 거랑 같아. 옆면도 얘네들은 원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거고. 맞지? 뒤에도, 여기, 뒤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요 녀석의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 정육면체의 건널비 기존에 있는 거랑 플러스 추가 건널비를 구해야 되는데, 이 추가가 뭐냐면 단면 요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럼 단면 하나는 얼마냐면, 이거 한 변의 길이가 2이니까 2, 2, 4 4인데 이게 몇 개 생기냐면 2n개가 추가로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8n이라는 추가 넓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치?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해? 2, 4가 적 6면체 6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됐니?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 6에 24 하고 플러스 추가되는 게 8n, n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니까. 자, 1차 n에 대한 1차 항을 앞으로 넘기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8n 플러스 24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푼다? 규칙을 잘 파악해 가지고 변화된 거에 있어서 이전, 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변화되지 않는 거에다가 이제 추가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구하면은 좀 계산이 간단해진다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자, 749를 보면은 어느 모임에 회원 11명 중 4명의 몸무게 평균이 A. 그럼 몸무게 평균을 안다는 거는 몸무게 총합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4명의 몸무게 총합, 이게 중요해요. 4명의 몸무게 총합. 자, 평균을 통해서 이거 알 수 있다. 4명이고 평균이 이제 한 명당 평균이니까 평균은 뭐냐면 4명이 다 A는 아니지만 아무튼 A보다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A보다 좀 적게 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딱 A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잘 모른다 이 말이야. 근데 어쨌든 평균인 그 A 그 주변에 그 몸무게들이 이렇게 퍼져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각각의 그 사람의 몸무게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 하지만 그 전체 합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전체 합은 4A가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무게는 뭐냐면 A라는 거야. A. 됐죠? 11명의 몸무게의 평균보다 B만큼 무겁다 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11명의 몸무게의 평균을 C라고 해볼게. 알겠지? 그럼 뭐라고 하냐면 자 A는 자 C보다 B만큼 무겁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나머지 7명의 평균을 A, B를 사용해서 나타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 C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11명의 몸무게 평균이니까 잘 봐요.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맞죠? X를 지금 찾아야 돼. 근데 C를 어떻게 좀 보면 되냐면 11명의 몸무게 평균이니까 자 7명의 몸무게 평균이다. 그럼 일단 4명의 체중의 합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4A 그러니까 한 명이 이제 A로 이제 취급해서 4명이니까 4A 그럼 나머지 7명의 체중의 합은 어떻게 봐야 돼? 우리 이걸 구하는 거니까 요거는 7X라고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자 4A 더하기 7X 그럼 11명의 몸무게 총합이니까 이거를 11로 나눴을 때 이것이 11명의 몸무게의 평균이란 말이야. 이게 C란 말이야. 이게 됐나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전에 이 관계가 있었단 말이지. 그럼 C 대신에 A, B로 활용해서 C를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C 대신에 A에서 B를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X를 A, B를 사용해서 표현하라 이랬기 때문에 C 대신에 그 표현을 A-B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 관계를 좀 적용시켜서 됐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4A 자 플러스 7X가 되고 그 다음에 양변에 얘랑 얘가 같다고 했을 때 양변에 11을 곱해주면 11 곱하기 A-B 이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X를 A, B로 이제 표현하면 되니까 방정식을 풀어주면 돼. 물론 2단계에서는 방정식을 안 배웠지만 어쨌든 방정식의 그 편리함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어려운 걸 굳이 활용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자 11A 11B라고 하고 자 여기서는 자 7X가 되고 요 4A를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A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치? 동량끼리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자 11과 4 서로 빼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7A가 되고 마이너스 11B만 남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양쪽을 7로 나눈다면 여기는 X가 되고 이걸 7로 나눴다. 그러면 자 7A 마이너스 11B를 7로 나눴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 얘기는 분수의 그 특징에 따라 어떻게 된다? 요거는 어떻게 돼요? 자, 요렇게 7과 7a 7분의 7a 라고도 쓸 수 있고 플러스 7분의 마이너스 11b 이렇게 x를 표현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된다? 이게 약분이 돼서 a, 앞에가 a가 이렇게 나온 거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게 마이너스 바뀌는 거고, 7분의 11b인데 b를 뒤쪽으로 이렇게 빼서 분수, 한마디로 음의 유리수 곱하기 문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x라는 것은 ab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라는 문제였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활용했습니다.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보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 본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정리한 것이 이제 방정식 해를 구하는 거다, 뭐 이건데,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뭐 x를 a, b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그 과정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집, 문구점, 도서관, 학교가 있습니다.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15x 플러스 7, 여기는 15x 플러스 7 이렇게 쓰면 되고, 문구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18x 플러스 5가 된다. 자, 18x 플러스 5가 된다. 맞죠? 사용했고, 그치?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25x 플러스 8이다. 이렇게 25x 플러스 8이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의 거리는 자, 요거 안에 얘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서로 빼주면 되는 거야. 자, 25에서 15를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건 10x가 되고, 맞지? 여기 플러스 1을 해주면 어때? 얘네 둘이 더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치? 맞죠? 하여튼 그 관계를 만족하도록 도서관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문구점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속에 요 빨간 녀석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를 이제 좀 구할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을 좀 구할 수가 있는데, 자, 더해서 이 둘을 더해서 요게 나오도록 좀 세팅을 해야 되니까 어때? 여기는 8x가 되고 상수항 5가 되기 위해선 플러스 4가 필요하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얘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더해서 15x가 나와야 되니까 일단 7x가 되고, 더해서 이제 4에서 7로 가야 되니까 플러스 3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거리를 지금 구했는데 이 직선을 시속 요구로 걸어갈 때 문구점에서 도서관이니까 그 거리는 어떻게 된다? 8x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거시적 문제니까 자, 속시거 일단 쓰고, 자, 속도는 뭐라 했죠? 자, 시속 얼마? 4. 거리를 우리가 아니까 8x 플러스 4 됐죠? 그럼 시간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야? 시간은 자, 거위 공식 있잖아, 그치? 거 시속 이렇게. 그럼 시간을 표현하니까 속분의 거란 말이야, 그치? 맞지? 자, 속은 아래에 있어요. 거리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보면 4와 8을 약분하면 2x, 4와 4 하면은 상수항은 플러스 1. 그래서 2x 플러스 1시간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전체적으로 이제 식의 계산, 그러니까 식을 뭐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각 지점 간의 거리, 뭐 집, 문구점, 문구점, 도서관, 도서관, 학교까지의 거리, 그 각 거리를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힌트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힌트가 시속, 속력이 나와 있고 그 거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거시속 문제로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우리가 풀었던 그 방식대로 적용해서 그 시간을 구하면 됐던 문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자, 어떤 다항식에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을, 그러니까 올바른 계산과 틀린 계산,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OX를 일단 딱 써놓고 어떤 다항식을 A로 놔. 일단 이것도 유형이라고 보면 돼. 올바른 거 어떤 다항식에다가 2배에서 더해야 될 것을, 그러니까 더해야 되고 어떻게 2배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마이너스 4x 그냥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로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알겠지? 바르게 계산하는 걸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게 지금 이거라고. 그런데 잘못해갖고 뺐대. 어떤 다항식에서 뺐대. 잘못해서.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에 뺐어. 어떻게? 2분의 1배를 해서 누구를? 똑같은 식을 이렇게.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결과를 준 거야. 이렇게. 아니? 요게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계산하면 A 요거 분배하면 자 플러스 뭐가 됩니까? 2x가 되고, 얘랑 요거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된다. 맞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고 아무튼 뭐 A를 구해내면 돼요. 어쨌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3과 3x와 2x의 차이만큼 채워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뭐 해야 돼요? 7보다 4만큼 더 큰 수가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11이 있었다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 알겠지? 근데 이제 결국에 이 녀석이 이쪽으로 통째로 이항되면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이렇게 이항되면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때요? x 플러스 11이 나온단 말이야. 됐죠? 아무튼 어떤 식이 나왔어. x 플러스 11. 그럼 그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x 플러스 11을 넣고 계산 마무리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x의 개수가 1에다가 여기 2, 4, 8, 마이너스 8 이렇게 오니까 x 이렇게 오고 상수항은 1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2, 8에 16이 되잖아. 플러스 16. 그래서 정리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7x 플러스 이거 잘못했네. 요게 1이 아니라 11이었네요. 그치? 11. 그래서 뒤에는 마이너스 7x 맞죠? 뒤에 거는 플러스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 문제, 자, OX 문제. 그러니까 바로 계산한 식과 잘못된 이제 식을 이용해서 그 어떤 다항식 구한 후에 그거를 올바른 식에다가 대입을 통해서 식을 정리하는, 즉 동량 정리,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그 다음에 뭐 유리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물론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으니까 정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등을 실수 없이 잘 해낼 수 있냐를 종합적으로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